네, 안녕하세요. 정선혁입니다. 제가 벌써 퇴직한 지가 만 4년이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만 4년 동안에 그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고민들을 했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퇴직 이후에 했던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흔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마흔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가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마흔이란 나이가 이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길을 갈리고 사실은 마흔이라는 그 나이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달라진다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마흔으로 돌아간다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건가 하는 얘기들을 오늘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요즘 이제 글을 써놨는데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마흔 그 시절을 갖다 이렇게 돌이켜서 복귀해서 보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를 살았으면 훨씬 더 지금의 내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? 뭐 더 근사하게 얘기한다면 더 빛나지 않았을까? 그래서 50 이후에 빛나는 삶을 위해서 50을 넘어서 60 이후에 70 이후에 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마흔에 무엇을 하면 좋을 건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마흔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오늘 나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 얘기에 앞서서 마흔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마흔이라는 게 어떤 나이인가. 대개 보면 20대, 30대는 거의 꿈을 향해서 정신없이 그냥 달려오는데 바쁘고요. 마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오는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. 저를 돌이켜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2007년도니까 마흔이죠. 딱 2007년도에 마흔 그때 뭘 했냐면요. 팀장을 달았어요. 팀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매니저고 중간 관리자이고 팀장이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하나의 팀 리더가 되는데 제가 딱 마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딱 그때 팀장이 딱 됐어요. 그때 막 팀장 막 달고서 막 고민을 내가 이 팀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그 시기가 딱 마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고민에만 빠지면서 직장인에만 올인하면서 살아왔던 그때 내가 좀 더 다른 인생의 의미, 마흔의 나이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파악했다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흔의 의미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팀장 리더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 아니면 그 직전에 있는 타이밍 아니면 이미 요즘은 이제 빨라서 30대 후반에 해서 리더 자리에 이미 올라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딱 리더 자리에서 역할을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나이가 마흔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른이잖아요. 이 어른이 되고 나면 어른으로서 내가 행동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나이 그게 딱 마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 이게 그 이후에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일들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흔의 의미 지금으로 딱 친다고 그러면 1985년생이겠네요. 1985년생부터 1975년생 그 10년 동안에 계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. 지금은 다른데 우리 때는 이제 저희 때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 저희 때 기준은 평생 직장의 개념들이 꽤 있었어요. 우리 때에도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하면서 점법을 계속 해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건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우리 때는 그때 당시에 마흔 그때는 이 회사에서 대표회사 뭐 임원까지 올라가겠다. 그 건방짐이 막 하늘을 찌르는 시기가 딱 마흔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팀장 잘했을 때 그때 저희 회사 기준을 놓고 보면 팀장 그 자리를 앉는 순간에 제가 구매 금액이 1조 5천이에요. 1조 5천을 구매하는 팀장이 된 거예요. 축산팀장을 했는데 축산팀장이 그때 당시 구매 금액이 1조 5천이에요.
그러니까 100여 개 매장에 1.5천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걸 갖다 다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깨에 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건방졌고 안에서도 되게 건방지고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딱 40에 시작돼요. 그런데 이 40에 시작된 그 나이에서 5년만 딱 지나잖아요. 그러면 팀장을 한 5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의사결정이 돼요. 그래서 45 정도에. 그러면 그때부터 임원이 된 사람은 뭐 어깨뽕 가지고 가는데 임원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걸려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또 비겁해져요. 그러니까 어깨뽕이 확 사라져버려요.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그 5년 이후에 어깨뽕이 확 떨어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, 그래서 비겁해진다는 표현을 저는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40에는 그 순간 사이에 1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가장 극점에 있다가 가장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점을 내려가면서 마음부터 비겁해지는, 마음부터 위축되어 가지는 그걸 갖다 동시에 경험하는 게 바로 이제 40의 나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40에는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나를 갖다 뒤돌아볼 수 있게 뒤돌아서 바라봐야 돼요.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핵심은 그거예요. 이런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이 40 나이를 밖에서 한번 바라보면, 나를 떠나서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올바른 건가, 아니면 그 이후에 내 인생에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릴게요. 그래서 40이라는 나이는 극점에 있는 나이 순간이면서 내려와야 되는 나이, 내려놓아야 되는 나이, 이런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요. 다 열려 있어요. 다 자기가 선택만 한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40에서 45은 제가 보기엔 황금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황금기.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좀 더 줄어들고 있어요. 줄어들고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. 그런데 그 40에서 45이 아마 황금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인생을 살아보면 경제적 관점을 놓고 보면 적자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직장 취직하면서 이제 흑자 인생으로 전환해가지고 이 흑자가 가장 극대화되는 게 언제냐면 40대 초반이에요. 왜냐하면 그때는 40대 초반에 왜 그렇게 극대화되냐면 4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가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하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생활비가 많이 늘어나요. 근데 40대 초반에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. 대부분 다 초등학생.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는 월급이 크기 때문에 흑자의 폭이 굉장히 크고,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 될 걸 또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. 저 40대 초반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헤드헌트에서 이직하려고 제안이 들어왔었어요. 근데 그때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. 매일 오는 거, 아니면 전화 오는 거 전화 받고, 어디 헤드헌트인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제안 드리려고 왔습니다. 그때 저 바빠요. 나중에 전화 주세요. 이렇게 했을 정도로 가야 될 길도 다양하게 있어요. 그러니까 돈으로 보면 흑자, 자기 경력 커리어상으로 보면 가야 할 데가 많은, 이게 40에서 45 사이에 아마 대부분은 다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해요. 근데 그 시기가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찾는 사람이 없어져요. 왜냐하면 자기가 덩치가 커버렸는데 덩치 큰 거에 비해서 자기가 가서 해야 될 역할들은 거기에 맞는 작업들이 다 줄어들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. 그때부터. 그래서 40에서 45 이 사이가 자기의 능력이 최대치가 되고 경제적 흑자가 최대치가 되는 시기라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그걸 알고서 그때부터 준비해야만이,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야지 자기가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.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